안녕하세요. 오늘은 106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세상을 보는 지혜라고 하는 책인데요. 중국의 리신우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한 300년 전에 있는 살았던 그런 분인데,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그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내게 된 것은 이 책 제 1편의 세상을 보는 지혜가 백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책으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냈는데요. 이 책은 이제 목차에서 보게 되면 어떤 주제를 이렇게 달아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숫자로 쭉 해놨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 줄씩 읽으면서 주는 그 교훈을 이렇게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책을 쭉 읽어봐야만 이 책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번역했던 분이 쓴 이제 그런 서문에 보면 리시누는 1536년에 출생해서 1619년에 사망한 중국 명대 대학자이자 정치가이다. 벼슬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학문이나 사상도 공자나 맹자처럼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신음어는 세월이 지날수록 그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 리신우가 살았던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혼미하며 삶의 기준이나 자기 가치관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였다. 그는 오랜 관직 생활과 학문 연구와 제자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서 도덕이나 공헌한 사상만으로 위장되어 있는 현실과 인간들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 나갔다. 이렇게 하여 쓰여진 신음어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튀어나오는 신음이나 탄식처럼 가식 없는 솔직한 표현들로만 꽉 차 있다. 그래서 그의 글은 훨씬 예리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동양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면에서 서구적이기까지 한 그의 말들은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은 하고 있어도 막연했던 사실들이 중요한 무엇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기쁨과 깨달음으로 이해되고 쉽게 만들어진 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또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를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이 저 유명한 발타자르의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 후편으로 발간된다니 번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기쁨이 크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가르침이 평범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세상을 보는 지혜라면 리시누의 가르침은 평범하긴 하되 보다 큰 뜻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를 담고 있다. 이 책은 그가 쓴 위인서의 1976 항목 가운데 249 항목을 골라 실었다. 1976 항목 중에서 선별하는 작업은 둥지출판사 기획팀과 함께 했고, 옮기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원저자의 뜻을 살리려고 했으며 필요한 부분에는 의역이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쓴 그 글을 보면은 이 항목별로 쭉 이렇게 무슨 주제를 달아놓고 쓴 게 아니고 1, 2, 3, 4 이렇게 항목을 병했는데 1976 항목 가운데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모두 249가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다른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주제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살펴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책은 그렇게 중간중간 살펴봐도 되겠지만은 전체를 한꺼번에 쭉 읽어가야 그 의미를 이제 알 수가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을 해서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장을 넘기게 되면 이런 이 얘기가 있어요. 넘쳐도 탈이고 모자라도 탈인 것이 인품이다. 인품은 도량에 따라 저울질을 해볼 수 있다. 도량이란 마음의 씀씀이다. 도량이 좁아 옹색하면 딱하다.
도량을 편한 대로 다루면 능청스럽고 능글맞아 너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맹작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품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이렇게 넘쳐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내려놔도 안 되고 하는, 그래서 이 잘 다듬어진 인품이라고 하는 거 참 쉽지 않는 얘기죠. 우리가 요 근래에도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인품들이 너무 넘치고 또 너무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낮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제 하는 그런 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품을 잘 다듬을 수 있는, 역시 그런 거는 뭐 다른 사람이 가르쳐 놓은 것보다는 좋은 책들을 많이 대하는 것이 좋은 인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좋은 책들이 자기의 인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 여러 분류의 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한 분류 73쪽에 있는 그런 73번이죠. 거기에 이제 있는 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품격을 군자나 소인으로 규정하면 다음에 9가지 등급을 나눌 수 있다. 첫째, 군자 중에 군자. 능력과 인격을 겸비하여 어떤 사태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둘째, 군자는 인격은 훌륭하지만 능력은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말한다. 셋째는 착한 사람, 부드러운 인격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올바른 식견은 갖고 있지만 결단력이 없으며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강한 신념은 없다. 네 번째, 보통 사람들, 능력, 인격, 식견 어느 것도 뛰어나지 않고 세상살이에 허덕이면서 이익을 찾고 위험을 피하며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게 된다. 뭐 노태우는 나 보통 사람입니다 하는데 꼭 그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인, 마음이 삐뚤어져 오히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러나 탐내는 것이 손에 들어오면 더 이상 주위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끼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소인 중에 소인, 욕심이 많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며 하는 일에 분별이 없다. 그래도 능력이나 집념은 갖고 있고 아무리 나쁜 일도 개의치 않는다. 일곱 번째, 소인과 흡사한 군자, 고고한 채 하며 남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세상의 관습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 됨됨이는 커서 사소한 결점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여덟째, 군자와 흡사한 소인, 교묘한 가식을 통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면서 명성을 획득한다. 그래도 나쁜 짓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당대 사람은 물론 후대 사람들까지 속여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다. 이런 경우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 재작년들도 에도 뭐 이렇게 법관들이라든지 이런 그런 분들이 잘못된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홉째, 군자와 소인이 혼합된 사람,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옳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요령이 없다. 훌륭하게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품위가 없어 보이며 원숙한 맛을 보이려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관용을 보여주려면 어색한 느낌이 들며 엄격하려 하면 사나워진다. 이런 사람은 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소인의 행동을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에도 이제 이 글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지혜, 이 한 권의 책을, 이 책은 이제 뭐 전철이나 버스 이런 이제 사무실에서도 잠깐 동안 이제 쉬 시간에 이렇게 촘촘히 읽어볼 수 있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우리 인격적인 인격을 다듬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